오늘도 진짜 한국스러운 이야기 같이 나눠볼까요?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한국 문화부터 한국 사람들도 아, 진짜 그러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야기까지 모두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That's so Korea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잘 지내고 계셨죠? 저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엇을 했냐면요. 그동안 논문을 열심히 썼어요. 이번 달에 10월에 한국에서 정말 긴 추석 연휴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연휴 동안 열심히 논문을 써서 100장이나 넘게 썼어요. 네, 논문을 쓰느라고 자리를 비웠는데 간간히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매주 수업은 하고 있어서 저의 학생들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팟캐스트에는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논문 쓰고 수업하고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간 것 같아요. 진짜 숨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한정된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해야 될 때 오히려 집중을 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네. 아무튼 이렇게 돌아온 만큼 제가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팟캐스트에 재미있는 영상도 올리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사실은요, 논문을 쓰면서 단 걸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정말 단 거를 줄여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리고 살이 찐다는 것도 알지만, 머리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기운이 딸리더라고요. 계속해서 단 걸 찾게 됐어요.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많이 먹었어요. 막 과자, 초콜릿, 젤리 정말 많이 먹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쓰는 동안 자주 갔던 곳이 어디냐? 네, 바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한국의 편의점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한국 편의점은 무엇이 특별한지, 또 가서 무엇을 먹어보면 좋은지,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한국에는 어떤 편의점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대표적으로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그리고 이마트24 이런 편의점들이 있어요. 저는 사무실 근처에 이마트24랑 GS25가 있어서 이 두 곳에 제일 자주 갑니다. 그리고 편의점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밥을 먹을 때는 꼭 CU나 GS25에 갑니다. 왜냐하면 우선 CU에는 재료가 정말 많이 들어간 삼각김밥을 팔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셔서 삼각김밥에 3X 라지라고 써 있거나 아니면 압도적이라는 글씨가 있으면 무조건 그 김밥을 고르세요. 왜냐하면 다른 김밥에 비해서 그러니까 밥에 비해 재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밥을 먹을 때 밥이 너무 많으면 조금 목이 막히고 텁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재료가 많아서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압도적이라는 말은 너무 커서 깜짝 놀랄만 하다, 엄청 많아서 뭔가 커서 숨이 막힐 정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료를 막 넣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만 들어도 얼마나 재료가 많이 들어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즐겨 먹고요. GS25도 역시 김밥이 유명한데요. 그리고 도시락도 유명한데요. 예전에 김혜자라는 배우분의 이름을 딴 도시락을 GS25에서 출시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요. 이 도시락이 나왔을 때 가격에 비해서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맛도 좋고 양도 많고 심지어 재료도 좋은 느낌.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감동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마치 엄마가 해주는 도시락 같다, 가격에 비해서 질이 좋다, 이런 느낌을 담아서 혜자롭다라는 말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도 널리 쓰이는데요. 아무튼 GS25에서는 여전히 이런 혜자로운 김밥 시리즈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김밥들에 비해서 맛있고 양도 많고 들어가는 야채도 신선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김밥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분의 사진을 보고 그냥 믿고 골라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김밥을 먹으려면 이런 편의점에 가고요.
아니면 그냥 근처에 있는 가까운 편의점에 갑니다. 네, 편의점을 이야기하니까 편의점에 지금 너무 가고 싶어요. 여러분은 한국의 편의점 과연 어떤 점이 매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부분 24시간 영업한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특히 밤에 출출할 때, 뭔가 야식을 먹고 싶을 때 진짜 라면 하나 사러 가기에 너무너무 좋은 곳이죠. 제가 특히나 이번에 논문 작업을 밤새 하면서 이 편의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막 쓰다 보니까 젤리 하나가 생각나는데 시간이 뭐 12시예요. 밤 12시예요. 그래도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항상 편의점이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젤리 하나 사오고 라면 하나 사오고 과자 하나 사오고 이러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국에서 묵으실 때 호텔 근처에 편의점이 있다면 정말 편하게 밤늦게까지 이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1+1, 심지어 2+1 이런 행사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사면 다른 하나를 덤으로 주는 그런 상품 구성이죠. 1+1, 2+1 하는 행사 상품들을 잘 보고 구매하시면 평소보다 싸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 1+1에서 추가로 주는, 덤으로 주는 그 상품을 지금 바로 가져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떤 어플을 이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음료 3개를 사면 다른 2개는 앱에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하실 때 편의점에 다시 오셔서 찾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플 하니까 생각났는데 편의점마다 요즘은 또 어플이 있어서 여러분이 픽업 주문을 하셔도 돼요. 그 어플에서만 할인하는 상품을 이렇게 미리 주문을 해둔 뒤에 직접 그 편의점에 가서 찾아오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더 싸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이 자주 이용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 요즘은 편의점마다 커피 머신을 두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스 커피를 먹고 싶다면 얼음컵을 사서 그 커피를 부으면 됩니다. 또 따뜻하게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전자레인지도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있으니까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편의점에서는 택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포를 보내기에 편의점이 정말 좋아요. 그 택배 기계가 조그맣게 있어서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그다음에 받을 사람의 주소 그리고 그 택배의 무게를 재면 송장 스티커가 이렇게 저절로 나와서 택배에 붙이고 직원분께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택배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량제 봉투를 살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쓰레기를 잘 버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를 모으는 봉투, 일반 쓰레기 봉투라고 합니다. 그것을 살 수도 있고 또 음식물을 버리는 봉투가 따로 있는데 그 음식물 봉투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문을 열고요. 또 다양한 행사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택배를 붙일 수도 있고 쓰레기 봉투까지 구매할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무엇을 먹어보면 좋을까요? 제가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은 가장 상징적이죠. 삼각김밥입니다. 세모난 김밥, 삼각김밥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압도적, 3X라지 이런 글자가 써 있으면 더 좋고요. 재료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니까 먹는 법도 간단해요. 그 가운데를 먼저 돌려서 뜯은 후에 양쪽을 잡아당기면 됩니다. 맛은 다양한 맛이 있는데 저는 거의 참치 마요 맛을 먹어요. 되게 고소하고 달달하고 그냥 먹어도 물론 괜찮지만 전자레인지에 한 20초 정도만 돌리면 더 따뜻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먹습니다. 특히 불닭볶음면이랑 같이 먹으면 그 매운맛을 조금 잡아주기 때문에 그 조합이 좋아서 참치 마요 삼각김밥을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요. 감동란입니다. 조금 비싼데 그래도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반숙 계란입니다. 노른자가 반만 익은 계란인데요. 약간의 양념이 되어 있어서 짭짤하고 고소하고 특히 그 노른자가 완벽하게 뭔가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불닭볶음면이랑 먹으면 정말 완벽합니다. 아주 맛있어요. 네. 그리고 당연히 한국에 오셨으니까 한국에서 불닭볶음면도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많은 불닭볶음면 중에 까르보 불닭을 제일 좋아해요. 크림과 그 매운 불닭 소스의 적절한 조화 때문에 너무 맵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느끼하지도 않고 해서 이 까르보 불닭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도 불닭을 드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국의 편의점에서 먹는 게 더 기분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불닭볶음면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한국의 국민 간식입니다. 바로 바나나 우유. 네, 다른 바나나 우유도 좋지만 이 바나나 우유가 뭔가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귀여운 병 모양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먹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는 그런 바나나 우유입니다. 정말 상상하는 그대로의 바나나 맛이 잘 구현된 것 같아요. 향도 너무 좋고 맛도 달콤하고 시원하게 먹어도 맛있고 미지근하게 먹어도 맛있어서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한번 한국에서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가는 묘미 중에 하나는 신상품을 구경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항상 편의점에 갈 때마다 과자 코너, 젤리 코너, 음료 코너 이렇게 돌면서 요즘은 어떤 새로운 게 나왔나 이렇게 쓱 둘러보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한국 편의점들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한국에서 뭔가 유행하는 게 생기면 곧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게 바로바로 편의점에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요거트, 그릭 요거트가 유행을 한 적이 있는데 편의점에 각종 요거트 메뉴들이 출시가 되었었고 한때 두바이 초콜릿으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을 때 한국 편의점에도 비슷한 메뉴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겨울쯤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겨울 간식이죠. 군고구마. 군고구마를 모티브로 한 각종 과자나 아이스크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말차가 인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편의점에 가시면 난리가 났습니다. 각종 말차 맛 과자는 기본이고요. 말차 크림빵, 말차 초콜릿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뭔가 유행하는 게 있을 때마다 편의점에서 시범 삼아 먹어보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맛보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제품들도 많아요. 문경이라는 지방에는 사과가 유명해서 문경 사과 애플파이 이런 좀 특별한 과자를 편의점에서 팔기도 하고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흑백 요리사라는 예능이 인기였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온 셰프님들이 거의 유명하신 분들은 대부분 한국의 편의점이랑 이렇게 협업을 해서 각자 자기만의 어떤 디저트 메뉴나 도시락을 냈습니다. 모두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쯤 구경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에 편의점에 갈 때마다 꼭 사는 그런 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이 과자. 저는 요즘 이 메론킥에 완전히 빠졌어요. 푹 빠져버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디저트입니다. 저는 이제 친구가 우연히 이 과자를 먹어보라고 해서 먹었다가 오히려 제가 더 푹 빠져버리게 됐는데요. 겉에는 이렇게 두꺼운 메론맛 설탕 코팅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씹으면 그 설탕이 이렇게 같이 씹히는데 정말 딱 적절한 메론맛? 아주 달콤하고 향긋하고 이 씹는 식감도 좋은 맛있는 메론 과자입니다. 메론킥. 원래 바나나킥이라는 과자가 아주 유명했는데요. 그거의 후속작이 몇십 년 만에 나왔다고 하는데 메론맛 과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편의점에 가서 보일 때마다 한 2봉지, 3봉지씩 이렇게 사서 오는데요. 그만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서 요즘 계속 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 연세 크림빵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내는 크림빵인데요. 크림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크림을 많이 먹고 싶을 때 이 빵을 먹습니다. 맛이 다양해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데요. 저는 초콜릿 맛 크림빵을 가장 좋아합니다. 뭔가 그 폭신하고 달콤한 그런 크림이 좋아요. 그래서 자주 먹는데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요즘에 한국에서는요. 제로 음료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음료예요. 그래서 저도 제로 음료를 정말 많이 먹습니다.
거의 갈 때마다 한 병씩은 꼭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밖에 오랫동안 있을 때 저는 물보다 이런 제로 음료를 마시는 것을 좋아해서 자주 먹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상큼한 음료가 먹고 싶으면 이런 제로 자몽티나 제로 청귤 아이스티 이런 음료를 집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그러니까 옛날부터 쭉 있었던 그런 음료인데 미에로 하이바 이것도 자주 먹습니다. 이거는 상큼한 오렌지 맛이라서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걸쭉하고 좀 너무 단 음료보다는 상큼한 맛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 편의점에 가면요. 저는 두유를 자주 먹습니다. 따뜻한 음료를 보관하는 온장고도 있거든요. 거기서 꼭 배지밀 비 네, 이게 단맛입니다. 그래서 배지밀 비를 항상 삽니다. 이거 마시면 기분이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편의점에서 꼭 사는 메뉴,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김밥이나 불닭볶음면이나 그런 것도 당연히 자주 사지만 특히 요즘에는 메론킥이라는 이 과자 그리고 각종 연세 크림빵, 그 다음에 제로 음료 자주 먹어요. 그리고 겨울이면 이제 곧 겨울이 올 텐데 그때는 두유를 자주 사 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술을 좋아하시면 그리고 한국의 전통 술인 막걸리를 드시고 싶으시면 가셨을 때 특히 지평 막걸리를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막걸리가 땡길 때 꼭 이 막걸리를 먹거든요. 그냥 가장 뭔가 깨끗하고 달콤하고 다음날 머리가 아프지 않은 그런 정말 맛있는 막걸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드시고 싶으시면 이 지평 막걸리도 같이 추천을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오늘 한국의 편의점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한국에 오시면 편의점에서 무엇을 가장 드시고 싶으세요? 또 이미 오신 적이 있다면 오셨을 때 어떤 것을 드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늦은 밤까지 불빛이 켜져 있고 또 갑자기 출출할 때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편의점 여러분도 한국에 오시면 꼭 한번 들러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간식을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진짜 한국스러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